세대수, 브랜드, 위치 등 모든 면에서 광명탑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9년 6월로 약 3년 반 정도 남았네요. 과거에는 공사기간이 3에서 4년이면 충분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보급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총 9개 타입이 공급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블록입니다. 11-1-1, 11-1-1-2, 11-2가 있는데요. 어렵게 이렇게 표시해 뒀지만 우리는 1단지, 2단지, 3단지라고 통칭할게요. 이 설명은 단지 배치도 설명할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보면 이렇게나 1, 2단지 물량, 이렇게나 3단지 물량, 1, 2단지 물량은 534세대, 3단지 물량은 118세대로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500m 앞 5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 방명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방명이 당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300m 앞 5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영상에 다뤄드렸으니 반드시 보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보실 거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붙여드렸습니다. 바로 볼게요.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세 단지입니다. 먼저 이 세 단지 분양식이 22년 12월, 23년 10월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 단지 모두 우순위 쭉쭉까지 나왔던 단지들이에요. 그랬던 이 세 단지가 24년 10월, 24년 12월, 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인정입니다. 부동산 고수, 싹고수로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광명 호반 서민 그랜드 에비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이 두 단지는 아주 순수하게 입주장을 완료했습니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 분양 물량이 무려 1,400세대, 1,400세대의 분양가가 8억. 정말 지금 보니까 이런 기회를 안 잡고 다들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맞춰보세요. 광명 호반 서민 그랜드 에비뉴,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왜 입주장을 순수하게 넘어갔을까요? 그것도 물량이 잠시 후 5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분양 시기가 22년 12월로 경기도 광명시가 규제 지역인데 분양을 했습니다. 거주 부부가 2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매가 안 되고 실거주 여력이 있는 분들이 광명수 강력은 정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은 23년 10월에 분양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상승한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순위가 무려 7번이나 나왔어요. 진짜 지금 생각 5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약 1년 뒤 24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했고 순위는 24년 6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금 여력 1km 앞 대안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300m 앞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분양가는 59제곱미터와 약 3억 차이가 나는데 1억까지 줬었어요. 물론 던지는 수급자에게는 잠시 후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입주장이 끝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트리우스 강릉이 우순위가 많았고 입주 때 마피가 많았던 이유 강릉이 망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셨죠? 자, 트리우스 강릉 84제곱미터 물량이 400세대가 넘어서 기회였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입주할 단지가 많은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의 기회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5단지는 입주 예정인 단지인데요. 여기서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기회가 될지 생각해보세요. 먼저 25년 11월, 12월에 입주한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구역 광명자이 더샵 코레나를 보면 49제곱미터 물량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49제곱미터 300m 앞 좌회전입니다. 84제곱미터의 가격은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22년 1월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가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감히 미래를 제가 예상해보면 광명 뉴타운 첫 분양의 16구역이 21년 4월에 입주하고 끊임없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입주가 되고 이상향을 그리며 가격은 올라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어요. 26년 1월 입주인 철산자이 VL 59제곱미터가 약 1억 원 이상 피가 붙었는데 27년 7월, 10월에 입주하는 이 두 단지는 피가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저렴해 보여요. 저는 오히려 59제곱미터 미만 타입이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 분들이 철산역 차이 이스테이트 강명의 소형 타입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소형 타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국 권장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철산역 차이 이스테이트 강명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이렇게 모든 단지를 다 오픈해도 보이시죠? 천천히 분양가와 분양 물량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철산역 자리가 비쌉니다. 그리고 이스테이트 방명은 더 비쌀 거예요. 방명 자리 이스테이트 SK 빅보가 불과 10개월 6개 분양인데 59제곱미터 약 9.6억, 84제곱미터 약 3억이나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심지어 59제곱미터 물량이 469세대, 464세대 거의 전 세대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크리우스 방명 84제곱미터처럼 기회가 올까요? 입주장 때까지 기다리면 앞뒤로 던지는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전 단언 아니라고 봅니다. 입주까지 29년 5월로 약 4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기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29년 입주 시기에는 지금 가격은 절대로 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2029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절벽이에요. 서울을 불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 광명의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상시도시, 상시도시는 그리고 2029년에 모든 게 완성될 광명 타운은 상시도시는 물론이고 서울 경기에 웬만한 지역과 좋아질 겁니다. 하나는 이제 광명 뒷공기만 정복이고 광명은 출시 중인데 서울의 신길부터 남지구를 열심히 따라갈 거예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유명한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회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생각보다 정말 짧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타이밍 잡는 맞춰 단지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딱 보면 1단지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각 단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아쉽지만 3단지가 많이 소외되어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 엄청 여기 같아요. 규모도 제일 작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시 지도 보면 스테이트 방역 시기는 1단지가 광명동이고 3단지가 철산동입니다. 철산동이 합업 솜씨와 월급 그래서 1단지는 광명동, 광명광주에 배정되고 3단지는 철산동, 광명초에 배정된다는 점 학력비 자료를 보면 알아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지도를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죠. 모든 동이 남동양, 남서양으로 채광, 끝내주고 합니다. 어린이들 보면 1단지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샤워실, 도서관, 아이스크림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3단지는 아쉽게도 다양한 피트니스 하나 있는데 잠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호선 광명 사방역과 가까운 1단지, 스테이트 광명 11의 메인단지, 2단지에 비해 3단지는 많이 줄어든 사실입니다. 공수 배치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대수가 많으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단지를 보면 조합원들이 좋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음 2단지를 보면 역시 100점입니다. 노브 A타입 10층이 최고치이고 이런 건 아주 하네요. 양권 역시 상부 A타입과 A타입인데 나머지 많아요. 1단지이고 상부 A타입 같은 경우는 무게동이긴 하지만 가장 고층 위주로 남아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지 84 D타입 단락 두 세대가 3단지 1층에 있습니다. 74C D타입도 마찬가지이고 로브 BC타입, 3도 B타입이 303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고층도 표적 가능성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먼저 1단지 14세대 구간에서 1타입 함께 유실하게 진동과 살기 다음 3단지에 1타입 명하는 3도 B타입, A타입에 비해 집실률이 작고 거실이 크네요. 다음 1단지에 103세대 명하는 5타입, 5, 3데이 탄성에도 아주 북하는 함께 유실하게로 5타입 친구를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음 3단지에 26세대 명하는 5타입, 5를 후배로 뺐습니다. 후배의 탄상형 아쉽습니다.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다음 3단지 1세대 명하는 74C8 후배의 탄상형에 합의 무형에게 혹시 기회로 가장 좋은 평균을 합의 다음 3단지에 15세대 명하는 74 후배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번 정책은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중도는 아쉽지만 40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20대 이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39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는 최대 6억 원, 74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는 최대 4억 원 대출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소득이 받쳐준다는 말이죠. 자금 계획 잘 계산하셔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49% 중공 대출의 이자는 결제금 시행 때문에 5분 타임만 이자를 갖고 가고 나머지 타임은 중공 대출 이자는 없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고점 정리하겠습니다. 분양가상 현재 미적용 단지 이후 재납 전제한 없고 전매제 한 3년 거주 공간 없습니다. 거주요건은 경기도 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11월 17일 목요일 특별공급 건수 98일 일순위 접수 당첨자 발표는 25년 11월 26일입니다. 전매제 한 3년이니 28년 11월 26일부터 5년간 전매 가능합니다. 정당 계약 기간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때는 계약금 1천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반 분양 단전 대출천재 물량과 특별공급 소득별 분양별 분양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 공급 단전 대출천재 물량은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단점 40% 추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타입별 총 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 일반 공급 물량은 이렇게 되고 이 일반 공급 물량은 당첨자 선정 기획되고 나면 추천제 물량을 확인하시고요. 본인이 어디에 넣어야 가장 유리할지 잘 판단하시고 넣으시길 바래요. 다음 가정을 갖고 특별공급 물량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이렇게 물량이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잘 확인하시고 보세요. 다음 세계 최초 특별공급 물량 세계 물량이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득과 잘 확인해서 돈을 얻는 타입에 보면 안 됩니다. 자, 리스테이트 분량 10년, 납부 10년 이상 분명을 미리날 단지 너무 비싸지만 편리하고 이제 이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들고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되길 바라면서 500m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대부분의 자산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는 좀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자산을까지 이익이 보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자산이 없는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도만 하고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큰 이런 것들에 올리는 것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의 공통적인 제너레이팅 팩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보수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에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정부의 인플레이션이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도 부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낮지 않은 이유, 최근 중에 그래서 우리 공사를 할 때도 대단히 연장을 사실은 우리 도움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교육 입장을 줄까요? 내가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휴가를 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속 주장해봤습니다. 500m 지하차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부동산 주식 금융인데 대부분의 자산력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제 방금 질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는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과 내수 산업보다 양극화되어 있고 그 양극화의 정도가 이제 더 심합니다. 심지어 세대별로도 이제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300m 앞 바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현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내 월급 받아가지고 지금 자산을 마련하지 못하겠는데 잠시 후 바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뭐 이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을 밀어주는 것은 이제 젊은 층이었습니다. 20대 30대 근데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양극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잠시 후 향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다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측면을 보는 사람은 경제가 되게 안 좋다 그러고요. 또 이 측면을 보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평균을 보는 것도 틀린 것이고 한쪽만 보는 것도 이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사고의 그 추론의 오류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이제 괜찮은 산업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조선, 방산 뭐 여러 군데 산업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 향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이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양극화의 반대쪽을 보는 쪽은 계속 경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극단을 보는 쪽은 괜찮네 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들이 지금 다 좀 이런 모양이니까 그걸 잘 관점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 금 이런 것들에 올리는 것, 가격을 올리는 것의 공통적인 제너레이팅 팩터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요. 한 4, 5년 지나면 반드시 안 따라갔던 부분도 캐치업해서 한꺼번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동안의 흐름에 보면은 자산 가격 흐름에서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현금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 안 그러면 장기 국채 이런 쪽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최근에 자산 가격에 저는 어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고요. 양극화라는 것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우호적인 자산이냐 그렇지 않은 자산이냐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큰 하나의 강한 흐름으로 우리가 실질 성장률은 조금 스태그네이트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옆으로 기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경제가 이런데 할 수는 있지만은 명목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자산 가격을 오르게 한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남미 국가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제일 잘 캐치어가는 것이고 금도 지금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좀 대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두 가지 요소이겠죠. 그게 이제 달러 비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줘서 같이 올라가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리고 뭐 서학개미들이 지금 많이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정말 큰 폭락이 임박했다면 S&P 500 적립식 매수를 잠깐 멈췄다가 폭락 이후에 사모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적립식은 어차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적립식의 정의라는 것은 시장은 나하고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적지 부근입니다. 영어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고 같은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God knows가 nobody knows라고 같은 말이 있고요.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10만이 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인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이라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립으로 하는 것이지 또 여기서 내가 떨어진 것을 예측하고 마켓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적립의 본래 그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라서요. 뭐 적립식이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천 주가 S&P 500 6천 올라갈 때도 뭐 그때 난리였잖아요. 사실은 이게 버블이라고 그러고 했는데요. 근데 뭐 그것도 뭐 깨고 올라가고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시 뭐 6,500 간다 그러더라도 그때 산 사람에 비해서 여전히 그때 산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립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 폭락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한 50만 원씩 여윳돈으로 꾸준히 한 2, 30년간 사모을 만한 투자 자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뭐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S&P 500입니다. S&P 500이고 환희지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약간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환율을 전망은 못합니다. 못하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원칙적인데 어떤 원칙이냐면 지금 나는 온통나의 모든 자산을 원화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분산한다면 어느 통화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까?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이죠. 아무리 달러의 위상이 약화된다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통화보다는 그래도 위상이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전망하고 달러를 갖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의 포트폴리오에서 원화로 된 것이 몇 %면 다른 통화로 된 것도 몇 %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냥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S&P 500을 사면서 환희지하지 않고 그냥 달러 자산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데 위력을 발휘하느냐? 환율이 뭐 2,000원, 2,500원 갑자기 그런 쇼크를 받을 때 그런 때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환율이 5% 오르고 10% 오르고 뭐 이럴 때 사고 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나의 전체 분산 차원에서 갖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 길게 아주 길게 본다면은 초우량 국가의 초우량 자산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지 않습니까? 프로테스션이 적으니까요. 초우량하지 않은 국가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S&P 500을 사면서 환희지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첨단 기술 패권의 시대고 그런 AI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돈들이 다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나스닥에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 나스닥보다 S&P 500을 굳이 이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스닥보다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근래 한 10년만 보더라도 S&P 500을 훨씬 아웃퍼폼 했는데요. 저는 그냥 나스닥을 하는 것은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기업들의 뭐 10배, 100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나스닥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나스닥에 이제 그 기업들도 S&P 500을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시가 쪽으로 그냥 500개